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전 시간에는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자, 오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V는 IR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뭐 V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I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R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저항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전압과 저항이 주어져 있으면 전류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가 부족할 때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비례 상수가 저항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항이라는 것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죠. 전기를 얼마나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파리티브한 의미로 바꾼 게 이제 컨덕턴스라는 거였어요. 컨덕턴스 G는 R분의 1로서 정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를 수 있게 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위가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옴의 단위를 쓴다 그랬었고 컨덕턴스 같은 경우는 뭐 시멘스라고 하는 단위 혹은 이제 옴을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모라고 하는 단위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단자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등가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단자 법칙도 같은 얘기인데 자,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보통 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회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함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식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서로 달라도 그거는 우리가 같은 회로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등가 법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있고,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이제 그 태분행 노튼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 등가 법칙의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등가 법칙의 또 다른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직렬 연결 저항의 우리가 처리 방법.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병렬 연결 저항의 합성 저항 혹은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직렬 연결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합하기 위해서 R1, R2, R3를 그냥 합하면 됐었죠.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제 PPT에 좀 오타가 있었는데 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자, 역수의 합을 계산했을 때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P분의 1로 등급 합성 저항의 분의 1로 된다라고 했었고 이거를 그냥 역수가 아니라 우리가 컨덕턴스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G1 더하기 G2 더하기 G3가 자, GP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표현도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직렬 연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직렬 연결 저항뿐만 아니라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가 항상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자, 모든 소재에 같은 전류가 흘러요. 자, 같은 전류가 흐르는 대신에 소자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은 다른 전압이 걸려요. 자, 직렬 연결 저항이 있을 때는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된다고 했었어요. 그게 전압 분배 법칙이죠. 자,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자, 전압이 동일하게 걸려요. 지금 여기 이 양단으로 봤을 때 아래쪽과 위쪽에 노드 전압이라고 하는 게 동일해요. 위쪽을 V라고 보고 아래쪽을 0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아무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위쪽도 지금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노드인데 다른 전압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전압값이 같고 저항은 달라요. 병렬 연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항이 다른데 전압값은 같으니까 전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류의 저항값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분배돼요. 이게 병렬 연결 저항의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연습했던 문제예요. 근데 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점을 어디로 정하냐, 관측점을 어디로 정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딱 열어놨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저항을 구해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여기 열려 있고 여기가 문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외부에서 내부의 저항을 관측하는 것으로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여기에 뭐 전화번이 하나 달려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있는 쪽을 관측점으로 보고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내부에 있는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서 합성 정어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그래도 할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회로를 이제 접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휘스턴 브릿지라고 해서 뭐 안쪽에서 이렇게 막 X자 형태로 꼬여 있고 그런 이제 저항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가 자, 이 안에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제 저항의 연결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고 지금 바깥쪽에 이제 시점이 있어서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굉장히 간단한 전압을 하나 걸어줘요. 아니면 전류를 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1V라고 하는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렇고 이거를 회로를 해석했더니 1V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만약에 1A의 전류가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그냥 1옴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그 관측점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관측점이 여기니까 관측점에서 먼 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관측점에서 가장 먼 게 10옴이에요. 그리고 그 10옴과 8옴, 6옴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4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24옴과 12옴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병렬 연결은 우리가 역수의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여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8옴이 나와요. 자, 그럼 다시 8옴과 4옴이 직렬 연결이니까 이제 12옴으로 바뀔 거고 12옴과 지금 6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4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서로 다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지금 11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요 REQ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잊지 말고 잘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 이제 과제에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갈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자, 오늘 이제 새로 나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태분행 혹은 이제 노튼, 등가 회로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태분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노튼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거, 등가 회로를 구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합성 정항을 구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등가 회로인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등가 회로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순서대로 거기를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걸 일단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원리를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자, 원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지금 여기 보면 목적이라는 게 있죠. 자, 회로의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고, 자, 일부 요소가 이제 변하는 경우예요. 이제 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자, 내가 이 회로의 어떤 동작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얘가 바뀔 때마다 내가 이 회로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간단한 회로면 그냥 그때그때 뭐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회로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도 많은데 그거를 그때 계산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변하는 부분은 그냥 변하니까 얘는 내비둬야 되고 자, 변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로드가 변하더라도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보면 이제 가변 요소가 변할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덜 하는 방법을 좀 쉬운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자, 전화번 하나예요. VTH라고 하는 전화번 하나랑 저항 하나, RTH라고 하는 저항 하나가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이 회로와 자, 이 위에 있는 회로와 아래에 있는 회로가 등가 회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VTH와 RTH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래요. 어떤 복잡한 회로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하나의 독립 전원과 독립 전화번과 하나의 등가 저항의 직렬 연결 형태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태분행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VTH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이래요. VTH라고 하는 전화번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개방회로 전압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죠. 개방회로 전압이라는 게.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RTH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이전 시간에 뭐 그런 걸 다뤘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없애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락을 시키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자, 개방을 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개방이라는 의미는 이거죠.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VTH라고 하는 것은 개방 회로의 전압이라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로드가 있잖아요. 이 로드 부분을 띄어내요. 자, 로드 부분을 띄어낸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로드 부분을 떼어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이 이루어졌죠. 개방이 되었을 때 이 개방된 이 단자,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개방회로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하는데 이 로드 부분은 이제 변화하는 부분이니까 이 로드 부분은 우리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로드 부분을 제외하고 부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내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로드 부분을 제거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로가 열린 회로가 되죠. 오픈 서킷이 돼요. 오픈 서킷이 되면 자, 그 열려 있는 그 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A라고 하는 단자와 B라고 하는 단자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개방 회로 전압이라고 해서 VOC라고 하는 게 오픈 서킷의 약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태분행 전압원이라고 전압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방된 상태에서 이 개방된 이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측정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 VTH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요게 이제 뭐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RTH라고 하는 것이 자, 등가 저항이에요. 이 회로 안에 들어있는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건데 자, 아까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있으면 그거를 그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오픈된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등가 회로를 이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안쪽에 지금 뭐 전화번이나 뭐 전류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위배가 되죠. 그런 의미로 독립 전원을 없애줘요. 자, 중요한 거는 독립 전원만 없애줘요. 알겠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종속 전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독립 전원이 아닌 종속 전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종속 전원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어요.
종속 전원은 없애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시험 문제에 항상 내요. 종속 전원이 포함된 얘기를. 근데 학생들 중에 일부는 그냥 뭐 종속 전원도 그냥 확 없애버리고 문제를 풀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종속 전원은 없앨 수 없는데, 자,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뭐 독립 전원, 그러니까 독립 전압원이나 독립 전류원은 자, 이상적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처음부터 내부에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그 값이 정해질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코일이나 그런 걸 이제 권선비 같은 걸 맞추어서 이제 뭐 이득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학기,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다루지 않을 거고 내년에 이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생각합시다. 종속 전원이라는 거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나서 지금 RTH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잘못 구하게 되는 거죠. 있던 거를 없애고 나서 구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 전원은 제거하고 종속 전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RTH라고 하는 등가 저항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금 저항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독립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 전원은 다 제거하고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요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방회로 전압을 잘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독립 전원을 잘 제거하고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 요거 두 개만 잘하면 태분행 법칙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태분행 회로로 이제 우리가 변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그 회로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한 회로이기 때문에 태분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회로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데 사실 문제를 차근차근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서 다룰 거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복습을 통해서 다룰 테니까 오늘은 2.6장만 끝나면은 수업 마칠게요. 자, 그만큼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어렵지 않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요 원리가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자, 인디펜던트 소스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전원이죠. 독립전원을 0으로 만든 후에 이제 우리가 RTH 값을 구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로 풀었던 것처럼 가장 먼 쪽부터 하나하나 줄여 나가주면 돼요. 혹은 이 방법을 쓰면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임의의 뭐 그냥 시험 전압원, 시험 전류원, 그러니까 테스트 전압이나 테스트 전류를 갖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전압이 V0만큼 걸렸을 때 이 회로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전압과 전류의 값의 비를 가지고 RTH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내가 등가 저항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풀었던 것처럼 그런 형태대로 등가 저항을 구해주는 게 좀 더 쉬워요. 자,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예요. 자, 독립 전압원은 다 없앴는데 여기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종속 전원이 갖고 있는 저항값이 얼마인지는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회로 해석을 통해서 그 종속 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그 전원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테스트 전압원이나 여기 있는 것처럼 테스트 전류원을 인가해 주면 돼요. 언제 전압원을 쓰는 게 좋고 언제 전류원을 쓰는 게 좋은지는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요.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전원을 모두 끈 후에 그냥 AB 사이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 이때 회로가 너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먼 쪽부터, 그러니까 시점에서 먼 쪽부터 차례차례, 그러니까 직병렬을 갖다가 잘 계산하면서 줄여주면 된다. 다음.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우리 예제를 통해서도 좀 계속 다루어 볼 겁니다.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독립 전원을 끄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종속 전원이 있어도 독립 전원은 다 꺼야 돼요. 대신에 종속 전원은 끄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 B 사이의 전화번 V0, 이게 이제 테스트 전화번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전화번을 갖다가 V0, 예, 구체적인 값을 넣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V0라는 값을 넣었지만 구체적인 값, 뭐 쉬운 값을 넣어야죠. 자, 1V, 뭐 10V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쉬운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 값을 넣어줬을 때 결과로서 나오는 I0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 RTH라고 하는 게, 자, 전압을 얼마 넣었을 때 전류가 얼마 나왔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내부에 있는 저항값을 알려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저항의 값이 음수일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이면 저항값이 음수로 나와요. 자, 소모하는 회로이면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수동부 규정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로의 경우에는 저항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저항값이 음수다라고 생각해서 잘못 풀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로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예제를 같이 풀어보는데 지금 보면은 RTH를 구하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는 이게 가변 저항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저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변 저항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이얼 같은 걸 돌리게 되면 이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저항값이 바뀌게 되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자, 가변 저항이고, 우리가 가변 저항을 이제 얘기한 이유가 여기가 로드 부분이라는 거죠. 부하 부분이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를 제외한, 자, 얘를 제외한 이 오른쪽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단순화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해야 될 거. 자, 일단 종속 전화번 혹은 종속 전류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종속 전류원과 종속 전화번이 뭔지 아직 잘 모르죠. 일단 동그라미가 아니면 종속 전화번, 종속 전류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름모 모양의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혹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종속 전화번, 이게 종속 전류원에 해당돼요. 자, 3장 1절과 2절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애줘야 되는 전화번과 전류원이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화번을 없애는 방법은 단락시키는 거예요. 전화번이라는 게 전압값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역할인데 전화번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전압값을 유지시켜주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결국은 얘를 단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도선으로 대체하면 돼요. 자, 전류원은 전기가 흐르는 건데 그 흐르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자, 물기를 끊어버리면 된다 그랬죠. 얘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는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회로가 보기보다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지금 가장 먼 쪽에 4ohm이 있죠. 자, 여기가 시점이에요. 여기가 시점이고 가장 먼 쪽에 4ohm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12ohm이 서로 병렬 연결을 되어 있어요. 그리고 1ohm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게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회로예요. 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얘가 요 위쪽에 그려져 있다고 해서 직렬 연결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기로 옮길 수도 있죠. 4ohm을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로 옮겨 봅시다. 그렇죠? 어차피 이 도선 안에서는 다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4ohm과 12ohm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1ohm이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계산을 하면, 자, 처음에 이제 RP를 계산을 하면, RP분의 1을 계산하면, 자,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되니까, 자, 12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이게 RP라고 하는 값이 3ohm이 돼요. 자, 3ohm 저항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없애고 나면 지금 요 전체 부분들이 3ohm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ohm과 서로 직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3ohm과 1ohm의 직렬 연결이니까 덧셈을 해서 4ohm이다라고 구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 좀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오늘 건 사실 조금
복잡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합시다. 없으면 예, 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라도 좀 미심쩍거나 질문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쟤도 잘 몰라요. 예, 지금 이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질문은 언제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다 잘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화번과 전류원을 끈다. 단 독립전화번과 독립전류원만 끌 수 있다. 종속전화번이나 종속전류원은 끌 수 없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드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속전류원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종속전류원이에요. 자, EIX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얘가 종속전류원의 크기예요. 2A가 아니라 2IX 암페어예요. 그러면 이 IX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봐야 돼요. 자, 종속전류원이라고 하는 것, 종속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주변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이나 전류값에 의해서 이 전류원의 값 혹은 전화번의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이 이온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가 IX예요. 그리고 그 전류값에 비례해서 그 전류값보다 2배 크게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은 독립전환이 없죠. 그렇죠? 이 주어진 회로 자체가 독립전환이 없어요. 독립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VTH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회로에 등가 전압원 값이 어떤 양수나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RTH만 구하면 돼요. 자, RTH를 구하는데 지금 종속 전원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놓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종속 전원, 종속 전류원의 뭐 내부에 있는 저항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풀면 되죠. 얘랑 얘랑 서로 병렬 연결로 해서 풀면 돼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저항값이 얼마인지. 그러면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항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 전류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어느 경우에 이제 테스트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될지, 어느 경우에 테스트 전류원을 넣어줘야 될지인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IX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이 종속 전류원의 값이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전류 값이 지금 계속해서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를 걸게 되면 오히려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쉽게 하려면 전류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류원을 달았어요. I0라고 하는 전류원을 달았고, 이 I0라고 하는 전류원을 달았을 때 지금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볼 수 있는 VO라고 하는 전압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0라고 하는 것, I5라고 하는 것을 1A라고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값을 매핑을 해줘야 이 안에서의 실제 어떤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위쪽에 여기 있는 요게 하나의 노드죠. 그렇죠? 이 노드로 1A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키르프 법칙이에요. 키르프 커런트 법칙이고 A라는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1A가 있고 그리고 나가는 전류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게 자, 일단은 여기 EIX만큼이 나가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EIX가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다음에 자, 4옴 저항을 그리고 2옴 저항을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많지 않아요. 키르호프 법칙 배웠고 오모의 법칙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태블행 노튼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킬리프 법칙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오메 법칙 쓰면 되죠. 자, 오메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전압, 전류를 알던, 전압과 저항을 알던, 전류, 저항을 알던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돼요. 자, 일단 저항값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저항은 알고 있네요. 구해야 되는 게 전류죠. 그렇죠? 구하는 게 전류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류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추가적으로 전압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자,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V5로, V0로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위쪽의 전압이 V0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저항값 알고 전압값 알았네요. 그러면 자, 여기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 여기에 V0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을 때 V0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옴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자, 4분의 V5가 되겠죠. 2옴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2분의 V5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IX는 지금 방향이 반대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 IX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V5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IX 대신에 여기는 이 IX 대신에 이거를 대신 넣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다들 뭐 좀 어려운가 본데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압을 알 때 전압과 전류를 알 때 저항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를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하고 여기를 흐르는 전류 I2라고 했고 여기를 지금 이 IX가 흐른다라고 봐요. 그러면 I1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저항이 있고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V5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5로 되어 있기 때문에 IX라고 하는 것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4분의 V5로 풀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위차를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래쪽이 0V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V0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V5를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1V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위쪽 노드의 전압에서 아래쪽 노드의 전압값을 빼주고 그리고 나서 저항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I1이라고 하는 전류값이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뭐 그라운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접지되어 있으면 무조건 0이에요. 지구는 굉장히 큰 도체로 보기 때문에 모든 뭐 전하를 다 빨아들여요. 자, 그래서 지금 V5-0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고 그 값을 우리가 2옴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 I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 된 거는 여기 왼쪽, 등호 왼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식이 하나 완성됐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고 미지수가 두 개예요. IX라는 미지수가 있고 V5라는 미지수가 있어요. 자, 미지수 두 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식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관계식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입하고 풀면 자, IX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IX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걸 여기 대입해서 풀면 자, V5라고 하는 것이 4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자, 1A를 넣어줬죠? 1A를 넣어줬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전압값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저항 RTH는 자,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1A 분의 마이너스 4V.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단위가 빠졌는데 옴이 붙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인 저항이 나왔어요. 잘못 구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 앞으로 좀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오늘 2.6절을 마치고 나면 과제를 내어드릴 거예요. 그 과제를 통해서 또 더 연습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회로 해석책이든 알렉산더 책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좀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분행이 끝났고요. 이제 노튼을 할 거예요. 노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노튼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리는 거의 동일해요. 형태만 다르고 원리는 동일해요. 자, 부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부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 부하 부분이 사라졌고 나머지 부분만 남았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등가회로로 이제 간략화 시켜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등가회로는 아까 전화번과 저항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 형태로 줄여져요. 이게 노튼 등가회로예요. 혹은 노튼 C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회로일 때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자, 우리가 VTH라고 하는 것은 개방회로 전압이었어요. 여기는 I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락회로 전류를 얘기해요. 말 그대로 여기를 단락시켰을 때, 자, 오픈된 개방된 요 부분을 단락시켰을 때 여기를 흐르는, 뭐 아래에서 위로 흐르든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르든 상관없어요.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그게 단락회로 전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N이라고 하는 거는 구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RTH나 RN이나 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돼요. 얘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돼요.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ISC라고 하는 거, 이게 단락회로 전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노튼 등가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전류원의 값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있는데, 개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약간 잠깐 쉬고, 또 이제 우리 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풀고 좀 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IN이라고 하는 것과 RN을 구하래요. 자, IN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면 단락회로 전류라고 그랬죠. 자, 단락을 시켜야 돼요. 단락시키는 위치는 당연히 여기 열려있는 이 부분을 단락시키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자,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 저항이 병렬 연결로 되어 있을 때, 자, 이거 그려줄게요. 저항이 이렇게 여기서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자, 여기는 저항이 값이 있어요. 뭐 1옴, 10옴이라고 합시다. 10옴. 여기는 저항이 없는 그냥 도선이에요. 그러니까 단락된 도선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냐라는 거예요. 자, 가령 1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써야 되죠. 그렇죠?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져요. 자, 그게 전류 분배 법칙이죠. 얘는 저항값 10옴. 얘는 저항값 얼마? 맞아요. 네, 0이에요. 그러면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10분의 1 대 0분의 1로 이 10A가 나눠져서 들어가요. 분모가 0이니까 얘는 무한대의 값을 갖고 얘는 0.1의 값을 갖겠죠. 0.1 대 무한대의 비로 나눠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전류가 10A가 다 일로 흘러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뭐 고속도로가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 시골길인데 길이 꽉 막혀 있어요. 운전할 때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차가 한 대도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있는 대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지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자, 도선이 같은 병렬 연결 상태로 있으면 이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흘러요. 그러면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없는 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락을 시켰고, 단락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거 그러니까 RM부터 지금 구하는 게 나오는 건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구할 때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일로 가냐 일로 가냐를 고민해야 돼요. 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인데 여기는 저항이 하나도 없는, 얘는 저항이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이 회로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Rn을 먼저 구하는 게 나왔어요. Rn을 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Rn을 구할 때는 독립전원을 다 없애줘야 됐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독립전류원, 독립전압원이 있어요. 얘네들을 먼저 없앴어요. 자, 독립전류원은 우리가 개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방이 됐어요. 얘는 단락시키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4옴 바로 밑에 원래 전압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단락함으로써 전압원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자, 시점이 이제 뭐 헷갈릴 수 있죠. 뭐 여기서 봐야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회로 해석을 위해서 없앤 거고 개방을 시킨 거고 지금 이 AB 밖에서 안쪽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시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 부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도선 없이 열려 있는 얘는 그냥 없어요.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냥 지금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여기 5옴짜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 4옴이에요. 그리고 그 4옴 저항과 여기 8옴, 8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직렬 연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직렬 연결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8옴, 4옴, 8옴이 서로 직렬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얘가 나머지 부분들과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그것들과 5옴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자, 계산을 해보면 4옴이 나와요. 제가 단위를 자꾸 빼먹고 있는데 네, 단위 4옴이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Rn을 구했으니까 이번엔 IN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IN을 이제 구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이 부분을 단락시켰어요. 여기 보면 단락됐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이쪽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와서 이제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지금 해석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다룰 내용인데, 좀 미리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룹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는 우리가 무시하겠다 그랬죠? 전류가 전혀 안 흐르면은 얘는 그냥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룹이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여기 이런 룹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룹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그냥 임의대로 놨어요. 방향도 그냥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2A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방향에 그냥 맞춰서 놓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I2 같은 경우도 지금 임의로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I2라는 것이 결국은 ISC랑 같겠죠. 자, 지금 I2라는 게 여기를 흐르는 전류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걸려 있는 여기를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I2를 구하면 결국 그게 ISC 혹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IN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I1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2A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I1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죠. 근데 보면 자, 지금 이 라인을 흐르는 전류는 독립전압원이 강제적으로 2A를 맞춰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2A가 될 거예요. 그러면 I1은 고민하지 말고 2A가 되면 돼요. 자,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되게 복잡해져요. 자, 전류원이 있으면 전류값이 정해져요. 그 룹에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 없이 2A가 나와요. 자,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2A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구하면 되겠지. 이 오른쪽 부분, I2에 대한 거. 자, I2를 구할 건데 I2가 ISC고 IN이다라는 거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KVL을 써볼게요. KVL을 써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수동보 규정을 따져야 되잖아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쪽으로 다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놉시다. 자, 그러면 이제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각각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8옴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8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아무것도 없죠? 가다 보면은 자, 여기도 8옴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리고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예요. 그래서 여기도 8 곱하기 I2만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은 뭐 있는 거죠. 그렇죠? 12V 전압원을 거쳐야 되니까 이게 이제 equal 12V가 되어야 되고 자, 근데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 4옴을 지나가는 전류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껴 있어요. 여기는 지금 I1, 여기는 I2가 흐른대요. 이 방향으로. 좀 애매하죠. I2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I1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경우는 둘 다 고려해 줘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수동보호 규정을 이쪽을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I2가 지금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여기는 4옴 곱하기 I2-I1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I2만큼 흐르고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I1만큼 이 가운데 부분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I1-I2 혹은 I2-I1만큼의 전류가 흐를 건데 내가 수동보호 규정을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플러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I2-I1으로 놓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계산상 실수도 안 하고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식을 정리해서 다시 표현하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 식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뭐 I2, I1 있는데 I1이 2A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I2 값을 구할 수 있죠. I2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SC, IN 값을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I2 값이 1A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저항과 여기 있는 1A의 전류원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답을 써주면 돼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의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지금 이제 다루었던 것들은 이제 그 알렉산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다루어 본 거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우리 회로 해석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어 보는 거예요. 자, 회로 해석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어떤 회로를 태분행 등가 회로와 노튼 등가 회로로 간략화시키는 걸 배웠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단 간략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와 같이 태분행 회로, 자, 태분행 회로라고 하는 것이 전압원 하나와 저항 하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태분행 회로라고 했어요. 노튼 회로라고 하는 것이 전류원 하나와 저항 하나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게 노튼 회로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회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도 많이 쓰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전화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전화번이 아니라 얘가 전류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과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 내가 이 전화번을 갖다가 전류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전류원이 있었으면 이 회로 해석이 되게 쉬워질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원 대신에 전화번이 있으면 좋겠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는 뭐 VTH라고 했었는데 그냥 태분행의 T자를 따서 그냥 T, RT, N으로 썼어요. 자, 여기 뭐 태분행 전화번, 그다음에 태분행 저항, 그다음에 노튼 전류원, 그다음에 노튼 저항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자 법칙이라는 걸 써야겠죠. 자, 여기 오픈되어 있는 여기 단자가 터미널이 각각 있고 이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 흐르고 있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 V와 I가 두 회로에서 둘 다 같으면 이 회로는 같은 회로가 되겠죠. 자, 그 조건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밑에 보이듯이 A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KVL을 쓰겠대요. KVL을 쓰게 되면 지금 자, 전류 방향이 이 방향 여기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KVL을 써봅시다. 물론 여기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데 양단에 마이너스 플러스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마치 어떤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지만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KVL이니까 자, 지금 이 화살표가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 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서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VT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이거는 이제 등호의 오른쪽에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니까 RT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RT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그렇죠? KVL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식이에요. 자, 그 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V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V와 I의 관계식을 나타냈을 때 이 두 개의 식이, 이 두 개를 표현하는 함수식이 같아지게 만들고 싶으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는 전류에 대해서 나오니까 얘를 우리가 KCL을 쓸 거예요. 자, 위쪽 노드에서 KCL을 썼다고 합시다. 자, 여기 열려 있지만 지금 전류 I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개방되어 있지만 전류 I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자, 이쪽 노드로 IN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죠. 그리고 I라고 하는 전류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 하나가 더 빠져나가요. 저항을 가로질러서. 자, 이 전류를 구해줘야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오음의 법칙을 쓰면 돼요. 자, 배운 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은 대부분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있어서도 일단 오음의 법칙부터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자, RN이라고 하는 저항은 주어졌네요. 그러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전압을 구해야겠죠. 전압이 나와 있어야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전압이 어디 있냐면 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 그랬어요. 거기에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데 얘랑 병렬 연결이네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RN이고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또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RN분의 V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노드에서 나가는 게 이거랑 I죠. 그리고 들어가는 게 IN이에요.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자, V와 I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얘네들끼리 같고 얘네들끼리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등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조건이 태블행과 노튼의 등가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 RT라고 하는 저항값과 태블행 저항값과 RN이라고 하는 노튼 저항값이 같고 자, AND예요. OR가 아니라 AND. 자,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자, 태분행 등가 전압원의 값이 Rn 곱하기 IN과 같으면 그때는 이 A와 B의 회로가 등가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외워야 돼요. 저항값이 같다는 건 외울 필요는 없지. 그렇죠? 그냥 저항값이 같다라고 그냥 알면 되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VT 값이 Rn 곱하기 IN과 같다라는 거를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요 등가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죠?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태블행과 노트랜드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건데 자, 지금 RT와 RN이 같고 VT와 RN 곱하기 IN이 서로 같으면 우리가 이 두 개의 회로는 같은 회로로 볼 수 있다. 태블행 회로와 노튼 회로는 같은 회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태블행과 노튼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책이 이제 서로 다른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노튼 회로는 자, 전류워가 아니라 전류원과 지금 RN이 저항 RN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블행 CRM 그리고 노튼 CRM의 의미예요. 자,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회로 해석 책의 예제 2.12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문제에 I1을 구하래요. 자, I1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면은 전압원이 하나 있고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고 여기 얘가 I1이에요. 자,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이 같이 나왔어요. 자, 전압원만 있으면 우리가 뭐 직렬 연결로 되어 있다고 하면 더하고 빼고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전류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류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원들끼리 뭐 더하고 빼고 해서 하나의 전류원으로 합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전압원이, 오른쪽에는 전류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뭐 전원, 하나의 전압원이나 하나의 전류원으로 이 상태로는 합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냥 풀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뭐 노더네시스라고 했던 거를 풀듯이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4장에서 계속 다룰 예정인데 풀면 되긴 해요. 풀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단순한 거니까 그냥 풀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전류원으로 혹은 전압원으로 대체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왼쪽은 태분의 형태예요. 자, 왼쪽은 보면은 지금 전압원 하나와 저항 하나가 있는 태분행 회로의 형태로 나왔어요. 오른쪽은 노튼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 태분행을 노튼으로 바꾸게 되면 전류원끼리 서로 병렬로 연결될 거고 노튼을 태분행으로 바꾸면 전압원끼리 서로 직렬로 연결되고 저항도 서로 직렬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고쳐야 될 거냐? 태분행을 노튼으로 고칠 거냐? 노튼을 태분행으로 고칠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자, 요 고민이 항상 좀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할 때는 이거를 고려하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 전류 혹은 전압인지. 자, 여기 있는 요 전류예요. 저항과 여기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 I1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병렬 연결로 바꿔버리면 이 단자 사이에 걸려있는 전류를 구해줘야 맞아요. 다시 말하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있는 쪽은 바꾸지 마세요. 가급적. 바꾸고 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거 말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쪽에 있는 거를 바꿔주세요. 그래야 실수를 적게 해요. 자, 다시. 나중에 분명히 하다 보면은 본인이 구해야 되는 쪽에 있는 태분행, 그러니까 회로를 태분행이나 노튼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바꾸기 전에 뭐 흐르던 전류와 같은 전류인지 혹은 같은 전압인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달라져요, 값이. 알겠죠? 직병렬이 바뀌게 되면 그 걸려있는 전압과 전류의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2옴을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러니까 얘를 바꿔봅시다. 뭐 16V짜리가 있고 지금 2옴짜리가 있으면 얘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아까 지금 VT 값이 Rn 곱하기 I, N과 같았죠. 그럼 얘를 IN으로, 그러니까 노튼으로 바꾸게 되면 Rn 값은 동일해야 되니까 얘가 8이 나와요. 그러면 자, 8A짜리 전류원 하나와 지금 여기 있는 2옴짜리 저항 하나가 있는 병렬로 연결되는 이런 회로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2옴을 지나는 회로의 전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잡는 순간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게 돼요. 자, 이왕 잡을 거면 여기를 잡아야 돼요. 이 단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류 I1을 잡아줘야지 맞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 상황마다 바뀌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쪽은 노튼이나 태블행으로 바꾸지 말고 그 반대쪽을 바꾸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왼쪽은 그대로 살리고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바꿔볼게요. 자, 4옴 저항과 1A 전류원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노튼 형태의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태분행 형태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태분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Rn 값이 RT 혹은 RTH 값과 같아야 되죠.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VT 값이 혹은 VTH 값이 IN과 RN의 곱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자, 4옴은 그대로 4옴을 대면 돼요. 이게 RTH 값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자, 4옴과 1A를 곱한 4V가 VTH 값이 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처럼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앞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자, 전류원이 있는데 그럼 전압원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 전류원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전압원을 대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옴과 4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전압원 두 개가 서로 지금 직렬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I1을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1이니까 I1을 기준으로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두 개는 그냥 합하면 되죠. 6옴, 6옴을 합하면 되지.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I1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전압 강화예요. 이렇게 흐를 테니까 I1이 전압 강화 4V만큼 있고 다시 돌아서 전압 상승이 16V만큼 있어요.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16V의 전압 상승과 4V의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전체로 따지면 12V의 전압 상승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12V 전압 상승에 6옴 저항이 있는 단순한 회로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I1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A다라고 놓고 풀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제 하나 더 솔루션이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4장에서 다룰 얘기인데 미리 좀 연습을 한번 좀 해봅시다. 자, 회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고 편한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때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생각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방법대로 풀어요. 자,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제가 푸는 방법과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다가오는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서 풀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가급적 다양한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예로 삼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풀이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여기 흐르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요 전류가 I1에 해당되는 전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좀 복잡한 거죠. 가운데 사이에 껴 있으니까. 내가 지금 I1을 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I1을 기준으로 볼게요. I1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쪽에서 I1이 들어가고 여기도 1A가 들어가요. 그러면 I1과 1이 합해진 전류만큼이 이 4옴에 흐르겠죠. 이해되세요? KCL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I1과 지금 1A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는 I1 더하기 1만큼 나가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KVL을 쓸 수 있어요. 자, I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할게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16V만큼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1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자, 1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2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2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여기 4옴의 경우에는 I1 더하기 1만큼의 전류가 흐르니까 더하기 4I1 더하기 1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 자, 16은 2I1 더하기 4I1 더하기 4 그래서 자, 12V가 6I1이 되게 되죠. 그래서 I1을 구하게 되면 2A가 나와요. 자, 뭐 우리가 이렇게 구하던 결과는 같아요. 자, 방법은 달리 썼어도 답은 같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풀되 지금 풀려고 그러면 사실은 태블릿 노트는 안 쓰고 아마 지금 이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근데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연습할 때는 여러 가지 연습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거예요. 단자법칙에 대한 건데요.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이렇게 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RT라고 했을 때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RT 곱하기 I1 여기 VT라고 했을 때 요 V와 I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예제 2.13까지만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뭐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용량 초과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자, 이제 보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선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여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자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봅시다. V0라는 걸 구하래요. V0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 있대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일단 문제에서 이 선을 나눠줬고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2.6절이 태블릿과 노튼에 대한 거기 때문에 태블릿 노튼을 써야 되는데 왼쪽은 바꾸지 말고
오른쪽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V0를 우리가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데 좀 복잡해지니까 오른쪽 부분을 단순화시켜 봅시다. 자, 오른쪽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짜려보면 위쪽 노드 하나 있고 아래쪽 노드 하나 있고 서로 병렬 연결이네요. 그렇죠? 요 세 개, 10A짜리와 6A짜리 전류원 그리고 8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도 돼요. 그러면 자, 일단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류원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복잡해. 그래서 하나로 바꾸고 싶어요. 자, 10A짜리 전류원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6A짜리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두 개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4A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A만큼의 전류원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8옴짜리 지금 여기 이렇게 봅시다. 8옴짜리 저항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4A만큼의 전류원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금 이거를 여기 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전류원 전화번이 있으니까 한쪽을 전류원 혹은 전화번으로 바꿔주면 편하겠죠. 자, 노튼 형태니까 우리가 전화번호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렇죠? 등가 법칙이 어떻게 쓰냐면 RN이 RT고 VT가 IN 곱하기 RN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 RN에 해당되는 게 4고 RN에 해당되는 게 8이고 IN에 해당하는 게 4니까 두 개 곱하면 32V만큼이 태분행 등가 전압값이 될 거고 이거는 8옴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그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다시 그리면 지금 8옴 저항이 하나 나오고 8옴 저항이 하나 나오고 전압원이 자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으로 전압원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 값이 얼마냐면 32V예요. 그리고 여기 2옴 저항이 하나 걸려 있고 여기 다시 4옴 저항이 하나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는 여기 V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4V만큼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단순화시키기가 쉽죠. 4옴, 8옴, 2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4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V가 있고 지금 여기 4V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얘가 플러스예요. 어느 게 더 크기가 커요? 32V가 더 크기가 크죠? 빼줘야 되는데 빼주고 나면 28V가 남고 28V의 방향이 지금 이와 같이 설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우리가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바꿨어요. 굉장히 쉬워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회로 해석을 시작하면 돼요. 구해야 되는 게 지금 V0니까 이제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26A짜리 전류원이고 지금 여기는 전압원이에요. 자, 지금도 전류원과 전압원이 같이 있죠. 그러면 한쪽으로 바꿔주면 또 좋겠어요. 그래서 태블행 노튼 변환을 다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방금 전에 이제 주어졌던 회로가 다시 주어졌어요. 자, 이거를 다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다시 노튼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반복해 쓸게요. VT라고 하는 것이 IN과 RN의 곱으로 표현되고 RT라고 하는 게 RN과 같으니까 여기서 RN이 14V에, 14옴에 해당되는 게 되죠. 그리고 자, VT라는 게 28이어야 되는데 지금 RN이 14가 되니까 IN이 얼마예요? 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28V짜리 요 전 압원이 자, 여기 보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2A의 앞에. 그리고 자, 14옴짜리 그대로 나왔고 자, 병렬 연결이니까 2옴과 14옴을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 있죠. 병렬로 연결한 합성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26A만큼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다시 말하면 2A만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4A만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등가 저항을 구하고 나면 자, 값이 V5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42V가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42V라고 하는 거는 이 등가 좀 구합시다. RP라고 하는 것분의 1이 2분의 1 더하기 14분의 1이 되죠. 이거를 계산하면 14분의 7이 되고 8이 되겠네. 그러면 RP라고 하는 게 이게 7분의 4가 될 테니까 4분의 7이 돼요. 자, 전류값이 24A만큼 흘러요. 24A만큼 흘리고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 전류가 얘도 흐르겠죠. 24A만큼이. 24A만큼 흐르고 전류값 있고 저항값 있어요. 그러면 전압값 구할 수 있죠. V는 IR. V는 IR인데 자, 부호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다행히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V5라는 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I라고 하는 것이 지금 24 거기에 곱하기 4분의 7을 하게 되면 42V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가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다뤘던 건데 자, 태분행 등가 전압원의 값을 VTH라고 했을 때 이 VTH가 IN, 그러니까 노튼 전류값 그리고 RN이라고 하는 노튼 등가 저항값과 그 곱과 같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야 되는데 RTH라고 하는 등가 저항값이 RN과 같아지면 돼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태분행 회로가 노튼 회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분행 회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겼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어요. 아, 방향을 또 반대로 그리면 또 헷갈리지. 자, 이렇게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 VTH가 있고 여기 RTH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해서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류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항이 하나 있는 요 병렬 연결 회로로 바뀌는 거는 알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RN이라고 하는 거가 RTH랑 같아요. 그냥 RTH에 있는 거 여기 쓰여져 있던 요거를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IN 값을 구해야 되는데 IN 값이라고 하는 것은 VTH가 IN 곱하기 RN이니까 IN은 RN분의 VTH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IN이라고 하는 거는 RN분의 혹은 RTH분의 RN과 RTH가 같으니까 RN분의 지금 VTH 값으로 TH 값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는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살표가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그게 항상 헷갈려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 전압원에 의해서 전류를 생성한다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생성될 거예요. 자, 단자법칙이라고 하는 게 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 있다고 하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 단자에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생성됐으니까 이와 같은 전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IN을 형성시켜주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요것만 주의하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호, 그러니까 요 화살표 방향 구하는 거, 혹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후에 배웠던 건 이게 중요한 거고요. 쉬는 시간 이전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RTH와 RN을 구하는 거. 자, 독립전환을 다 제거한 다음에 등가 정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 IN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 그게 오늘 배웠던 거의 핵심이에요.